안녕하세요. 이해 쉬운 K주식 마감 시황 분석입니다. 2025년 6월 19일. 오늘도 코스피가 3천선 바로 코앞에서 딱 멈춰섰네요. 네, 정말 아쉬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4거래일 연속 오르긴 했는데, 그 3천선 돌파는 결국 다음으로 미뤄졌어요. 네, 마감 지수부터 보면요. 코스피는 5.55포인트, 그러니까 0.19% 올라서 2977.74고요. 코스닥도 괜찮았어요. 2.78포인트, 0.36% 상승해서 782.15입니다. 장중에는 거의 3천 다 갔었잖아요. 2,996선까지. 맞아요. 정말 이번엔 넘나 싶었는데 막판에 가서 힘이 좀 붙였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정부 정책 관련 테마들이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는데 말이죠. 도대체 왜 이 3천선이라는 벽은 이렇게 넘기 힘든 걸까요? 네, 오늘 시장의 이 뜨거운 열기랑 또 그 뒤에 숨어있는 부담 요인들 한번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가 제일 큰 이유일까요? 역시 가장 큰 건 3,000포인트, 이 숫자가 주는 심리적인 저항선이죠. 이 구간을 넘으려면 뭔가 더 강한 매수세가 필요한데 오늘은 그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심리적인 거 말고 또 있나요? 네, 중동 쪽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좀 부담이 되고 있고 또 곧 발표될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또 FOMC 결과 이걸 앞두고 다들 좀 지켜보자, 이런 경계 심리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FOMC 회의가 곧 있군요. 기술적인 부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수준에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점. 네. 그리고 ADR 지표라고 이제 시장의 매수 매도 에너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120을 넘어서면서 단기 과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것도 좀 부담이었죠. 어제와 좀 비슷한 기술적 부담감이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수급은 어땠어요? 어제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돌아와서 반가웠는데 오늘은 좀 이어졌나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같이 팔았어요. 동반 순매도였고요. 같이요? 네, 외국인이 826억 원 순매도 했는데 이러면서 최근 4거래일 중에 벌써 3일을 매도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순매수로 딱 전환했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다시 꺾인 거죠. 아이고, 아쉽네요. 네,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시장에서 순매수하면서 지수가 크게 밀리는 건 막아줬습니다. 그렇군요. 수급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시장을 달군 테마들 열기는 정말 대단했잖아요. 어제 미국에서 온 소식으로 뜨거웠던 스테이블 코인, 오늘도 그 열기가 대단했다면서요? 네,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미국 상원법안 통과 기대감이 컸다면 오늘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불을 확 지폈어요. 국내에서도 이슈가 터졌군요. 네, 그렇죠. 여기에 글로벌 2위 업체인 서클 주가가 폭등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정보통신이 상한가를 갔고요. 신세계 INC, 아모텍 이런 종목들도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뭐랄까, 국내외 양쪽에서 호재가 빵빵 터진 거죠. 네, 정말 뜨거웠네요. 자, 여기서 잠시 저희 분석 내용 관련해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분석 내용은 2025년 6월 19일 마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네. 습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테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은 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원전 해체 관련주들입니다. 와, 원전했죠? 이건 또 무슨 소식 때문에 이렇게 뜨거웠나요?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심사가 이제 정말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오는 26일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이라고 하죠. 여기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최종 승인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26일이군요. 네,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시장 규모가 약 500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폭발한 거죠. 500조 원이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오르비텍, 우진엔텍이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다른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어제는 신재생에너지가 좀 주목받았다면 오늘은 원전 해체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정부 정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영상 콘텐츠나 웹툰 이쪽도 분위기 좋았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5대 문화 강국 이걸 실현하겠다 이러면서 5년 동안 무려 5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아주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51조 원이요.
네, 특히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마블이랑 계약했다는 소식까지 같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바로 직행했고요. 키스트나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다른 컨텐츠 제작사들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중동 리스크 때문에 에너지주가 들썩였는데 오늘은 방위산업주가 움직였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다시 좀 높아지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직접적인 충돌 우려가 커졌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그래서 풍산이 오늘 17% 넘게 급등을 했고요. 현대로템 같은 다른 방산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어제는 에너지, 오늘은 방산 이렇게 좀 옮겨붙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어제도 좀 안 좋았는데 건설주는 오늘도 영 분위기가 안 좋았네요. 어제 부채 우려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1분기 국내 건설사들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무려 21%나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21%나요? 네, 이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DLENC 같은 대형 건설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어제 나왔던 그 부채 우려가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구나. 이걸 보여준 셈이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했는데 좀 눈에 띄는 종목들 더 짚어주시죠. 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의 PM, 그러니까 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여기에 원전 사업 협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호재가 겹쳤네요. 네, 그리고 카카오는 정부가 인공지능 AI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른 수혜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9% 넘게 상승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프리시전 바이오가 자회사의 진단키트가 미국 FDA 식품의약국이죠. 여기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FDA 승인 소식이 있었군요. 그 외에도 뭐 기술주나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도 있었죠? 네, 맞아요.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은 과전압 보호 소자인 TVS 소자 상용화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한컴위드는 계열사 상장 추진 소식, 그리고 콜마홀딩스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별적인 호재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은 여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전히 정책 기대감도 크고 또 여러 리스크 요인들도 같이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딱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의 AI나 문화 콘텐츠 같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이죠. 중장기적으로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3000선 저항, 그리고 PBR이나 ADR 같은 지표들이 보여주는 단기 과열 신호, 이런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천선에 좀 제대로 안착하려면 외국인 수급이 다시 좀 개선되고 거래량도 좀 더 늘어나야 할 겁니다. 당분간은 2,950선에서 3천선 이 사이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등락 가능성.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AI 원전 컨텐츠처럼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런 쪽은 좀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접근해 볼 수 있겠죠. 네, 정책 수혜주들. 반면에 건설업종처럼 실적 부진이 확인된 분야는 당분간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막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위험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 이런 걸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 흐름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25년 6월 19일 우리 증시는 정부 정책이라는 든든한 땔감은 있었지만 3천선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일단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그랬죠? 스테이블 코인, 원전 해체, 컨텐츠 같은 새로운 테마가 부상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외국인 수급과 기술적인 부담 요인들은 계속 경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항상 유의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을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